부수한 전라도 사투리의 민영삼 원장이 가고 또 미녀 부산 출신의 네. 미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영호남의 화개장터입니다. 저희 이봉규 TV는. 네. 야, 우선 저 변호사님 요거 그 문재인 네. 그 8.15 경축사에 대해서 어제. 네. 북한에서 반응이 바로 나왔네. 야, 이게 이제는 뭐 미사일과 함께 막말도 함께 발사를 했죠. 야. 막말과 함께 미사일 이제 발사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단해. 어제 그 천안의 그 독립기념관 그 결의의 집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74주년 광복절 네. 기념 경축사를 하면서 정말 참 허무맹랑한 말을 했죠. 진짜 이런 비현실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 진짜요. 과대망상 같아요. 예, 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치면 뭐 8천만 뭐 단위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뭐 통일을 하게 되면 세계 경제 6위 강국이 된다라는 발언을 하고 통일 날짜도 얘기했더만요. 네? 몇년 몇 주년 되는 네. 몇 해. 그리고 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거다라고 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나라가 다 흔드는 지금 모든 나라 다 흔들어요 주변이. 예 정말 글로벌 호구 대한민국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글로벌 호구되고 있잖아요. 예. 북한은 뭐 제쳐놓고라도 다 러시아 중국이 막 비행기들이 막 전투기들이 왔다 갔다 오고 예. 일본한테도 오고 예. 미국은 트럼프한테도 오고 잡히고 그런데 예.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이게 뭔 얘기예요? 미사일도 8번이나 지금 날라오고 있고요. 이게 보면 지금 어제 그 경축사를 들으면서 이렇게 허무맹랑하고 굴욕적이고 정말 몽상적인 그런 경축사는 정말 태어나서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뭐 그런 경축사 내용은 뭐 신경도 쓰지 않고 황교안 대표가 그 자리에서 박수를 몇 번 쳤냐 그것만 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박수 제대로 안 친다고 난리치대 또. 네. 야. 아니 그 박수를 셀 시간에 코스피 1900 그 숫자를 좀 셌으면 그 숫자를 좀 보고 그 숫자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좀 세야 할 텐데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또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보면 그 광경에서 그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에서 어떤 연설을 했을 때 대의원들이 막 엄청나게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박수 치고 그걸 바라는 거구나. 예, 그렇게 왜 안 하냐? 네. 야. 그렇게 왜 안 하냐라고 지금 비판을 지금 한 거죠. 네, 이렇게 박수를 박수 안 치고 지금 있으니까 네. 아유, 손학규 대표님 왜 째려봐? 네. 아유, 뭘 적고 있네 한기안 열심히 대표는. 노트를 하고 열심히 계신데 박수들 치고. 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광경은 그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할 때 연설을 할 때 대의원들이 전부 기립박수를 치는 그런 장면을 연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장면이 나오니까 엄청나게 화가 난 거죠. 아니 자유민주주의에서 박수 안 친다고 나는. 그렇죠. 네. 이걸 가지고 수집을 아니 개인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테레 보면서 박수 안 치지 근데 아니 어떻게 정치권에서 저런 걸 비판을 해.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긴지는 그 독일의 그 경험을 유출을 해보면 알 수 있죠. 네. 독일이 1989년에 통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요. 네. 첫 그 통일 독일의 총리인 콜 총리라는 분이 네. 그 독일의 땅에 2년 안에 꽃이 만발하게 필 것이다. 꽃이 필 것이다. 온 땅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2년 안에 꽃은커녕 네. 20년 동안 3,000조가 증발했죠. 독일에서. 그렇지. 독일에서 그 통일 직후에 독일은 정말 그 통일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했는데도 그랬었죠. 예, 서독 같은 경우는 정말 유럽에서도 재정이 정말 탄탄한 국가였고요. 네. 그리고 동독은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상당히 그렇죠. 우량한 그런 국가였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했을 때 엄청난 후유증이 2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3,000조가 날아갈 정도로 네. 엄청난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이 그 1989년 당시에 그 통일 직전에 경제 성장률이 3.8% 정도였는데 통일 직후에 0.6%까지 떨어졌고요. 그렇죠. 아유. 그 이후로 2006년까지 그 3%를 넘어선 적이 없을 정도로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후퇴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재정 적자도 장난이 아니었죠. 그렇죠. 예. 그 통일 직후에 독일에서 그 GDP의 한 4에서 5%가 그 통일 비용으로 지출이 됐고 네. 그 연방의 재정의 한 25에서 30% 정도가 통일 네. 비용으로 다 지출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60%가 실업
급여로 지출이 됐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동독의 그 실업률이 상당히 엄청났기 때문에 동독을 그 재건을 하고 동독의 그 실업자들을 구제하는데 비용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들어간 거죠. 네. 뭐 매년 수치로 한 125조가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엄청난 게 정말 들어갔죠. 엄청난 그 타격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그래서 독일은 그 한 20년 동안 거의 3,000조가 증발할 정도로 그 밑빠진 독의 불붙기로 돈을 물붓기. 아, 죄송합니다. 물붓기로 엄청난 돈을 쏟아 그러니까.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그거를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제 2006년부터는 아젠다 2010이라고 해서 강력한 경제 정책을 폈고 우수한 지도자가 등장함으로써 경제는 이제 극복이 됐는데 네. 그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한 직후에 엄청난 후유증이 그렇죠. 장난이 아니었는데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 서독의 경제 성장률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북한은 뭐 다 아시겠지만 아유 동독 그때 그냥 게임이 안 되죠 지금. 네. 지금 뭐 공산주의의 네. 구석기 시대 아닙니까? 네. 북한이 보면 그렇죠. 그런 나라와 우리나라가 합쳤을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보면 얼마 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남과 북이 협력만 하면 일본을 뭐 금방 넘을 수 있고 뭐 30년 안에 170조의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정말 허무맹랑한 말을 했고 그다음에 어제 경축사에서도 똑같은 정말 비현실적인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동독하고 서독의 그런 선례를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는 통일을 하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된 상태에서도 저런데 그렇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통일을 했을 때는 그야말로 재앙이 도래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경축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솔직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면 앞으로 최소 60년, 최소 100년 동안은 재앙이 도래할 거다. 그래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뭐 100년 후에는 잘 살 수 있다. 그렇지. 그러면 또 그거는 더 나쁘게 예, 봐요. 그 우리가 희생을 하자. 우리 네. 세대가 희생을 해서 후손에게 뭐 통일된 뭐 조국을 물려주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게 정말 솔직한 말이죠. 아니 그리고 네. 통일이라는 거는 북한하고 우리가 통일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북한이 통일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생각이 없어요. 생각도 그리고 없습니다. 자기들 네. 통일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네. 우리를 먹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쪽에서 우리를 먹겠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통일 얘기하는 거 우리가 갖다 바치겠다는 얘기인지 조공을 아니 나라 통째로 갖다 바치자는 얘기를 하는 거 갖다 아니에요. 바쳐야 된 그런 그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예. 바친다는 거를 이거 말하자면 그건 뭐죠? 이게 고백한다 그럴까? 아, 예, 내가 갖다 예. 바치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고백. 고백이에요? 고해성사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국민들을 정말 바보 호구로 알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요. 네. 그 경축사에서 그것도 파리로 경축사에서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네. 그 우리 국민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막 고지고대로만 듣는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똑똑하신 국민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축사에서 이렇게 지금 국민들을 속이는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이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 두 개 다인 것 같아요. 스스로 판단력도 떨어지고 네. 이건 대국민 사기예요. 네. 이거는 그리고 비핵화도 얘기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또 비핵화도 추진한다고. 예. 아니 비핵화 아니 지금 오늘 또 쐈잖아요. 네, 또 계속 미사일 쏘고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또 비핵화 얘기하고 네. 통일을 얘기하는데 쟤네들은 먹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대국민 사기예요. 이거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독일에 또 예를 들면 독일이 그 통일 비용이 너무나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니까 독일도 그거를 예상을 못했던 거죠. 네.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한 독일도 그런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을 예상을 하지 못해서 그 서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재정 적자가 정말 거의 폭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겪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유럽에서 뭐 유럽의 병자라는 소리도 들을 만큼 엄청난 힘든 시기를 보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통일 비용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세금, 그러니까 연대세를 신설을 해서 그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소득세를 엄청 올렸거든요. 그 과정에서 서독의 국민들이 또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요. 뭐 세금 폭탄에 뭐 복지 뭐 엉망진창이 된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하고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 2등 국민이라는 그 열등 의식 때문에 혐오주의가 정말 그렇죠. 만연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독하고 동독 간의 그런 갈등과 분열 자체가 좀처럼 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선진국에도 그런데.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저런 비현실적이고 몽상적인 발언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겪어야 하는 우리가 최소 100년이죠. 100년 동안 겪어야 하는 그런 재앙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한 상태로 뭐 비현실적인 비전만 무슨 뭐 꽃길을 걷는 그런 비전만 제시를 하는데 정말 비현실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 통일 비용 때문에 세금으로 다 이렇게 그렇죠. 무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보면 문재인 정권은 통일이 되기 전에도 지금 우리나라 세금으로 이렇게 빚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지금 최근에 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국민연금으로 국민연금으로 이제 세금을 지금 또 어떻게 장난질을 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국민연금 안 그래도 지금 상당히 말이 많은데 우리 후손이 국민연금으로 소득의 한 30에서 40%를 부담해야 할 정도로 지금 국민연금이 고갈될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문정권에서는 이 국민연금으로 어디다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부품, 소재, 장비 업체에 투자를 하자. 일본에 왜냐면 그 기업들이 일본에 좀 의존도가 높으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자라고 하는데 거기 상당히 문제가 뭐냐면 그 산업들이 상당히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산업에 국민연금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시도를 지금 한다고도 하고요. 정말 많은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경축사에서 그런 비현실적인 발언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뭐 국민들 정말 우습게 아는 거죠. 뭐 장밋빛 미래가 도래할 거다. 통일만 되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오늘 북한이 막말과 함께 미사일을 쐈죠. 삶은 소대가리가 옷을 일이다. 문재인의 경축사를 갖다가 삶은 소대가리가 이제 며칠 전엔 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야 소대가리도 아니고 삶았어. 야, 삶은 소대가리. 아 진짜. 야 이런 소리 듣고선도. 앞으로 다시는 마주하지 않겠다. 그렇죠. 네. 아니 북한이 그동안 우리한테 한 엄청난 굴욕적인 말이 많지 않습니까? 뭐 똥개 뭐 또 그다음에 뭐 웃기는 것. 그다음에 맞을 짓 하지 말라고. 야 난 그 정말 굴욕적인 말을 많이 나오다 삶은 소대가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데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럼 통일이 됐을 때 그렇게 뭐 경제적으로 부유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게 있지만 그걸 일단 이게 묵비를 했고요. 일단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통일을 하면 경제 대국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다면 그러면 그런 방향을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좀 빨리 좀 경제 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 중에 하나가 경제 대국과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경제를 좀 부흥시키는 방법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을 보면 세계 3위 경제 대국 일본한테 거의 깡패처럼 굴고 있고요. 미국한테도 막 나가죠 지금. 막 나가다가 얼마 전에 제동이 좀 걸리긴 했고. 근데 세계 경제 150위인 북한 나한테는 덜덜 이렇게 매고 아무 소리 못하고 최빈곤 국가한테는 정말 아주 저자세로 나가면서 거의 뭐 그 북한한테는 뭐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초등학생이 봐도 정말 왜 이런 짓을 할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아주 무능한 외교를 하고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 할 것 같아요 저는. 김정은이가 무서워서 그러거나 무서워서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핵을 쏘 무서워서 그러거나 아니면 뭔가 약점이 잡혀서 약점이 동영상 촬영을 아니 뭐를 약점이 잡히면은 큰 소리 못 쳐요. 약점을 딱 쥐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도 납득이 좀 안 가는 행위를 좀 한 게 있는데 1996년에 페스카마호 사건. 그게 뭡니까? 그 1996년에 우리나라 선박 페스카마호가 있는데 거기 조선족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원들하고 뭐 인도하고 이제 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선장이 그 조선족들 선원들한테 좀 약간의 가혹 행위가 있었습니다. 폭언과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 선원들이 그 궁의 한 가운데서
도끼와 회칼을 가지고 우리 선원들을 무자비하게 도륙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상어밥으로 던져주기도 했고요. 아이고. 그 중에 한 명이 19살 실습생 우리나라 네. 청년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네. 산채로 상어밥으로 던져지기도 했고요. 네. 나머지들은 이제 도끼로 이제 목이 잘려 죽거나 음. 회칼로 완전히 음. 예, 잔인하게 죽었던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어. 그런 사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살인마였던 조선족들을 변호를 했죠. 변호를 하면서 이것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알아봤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예, 되네. 조선족들이 그렇게 야, 살인마를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도륙한 그것도 예. 우리 그 불쌍한 정말 청년도 있지 않습니까? 아. 산채로 상어밥이 된 청년도 있었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조선족들을 변호를 하고 따뜻하게 품어줘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그때 알아봤어야 되네. 그때부터 알아봤었어야 됩니다. 내구조가 그때부터 좀 비상식적이라는 거를. 자, 그 얘기 들으니까 그냥 끔찍하네요. 저도 이제 법 공부를 할 때 네. 페스카마호 사건이 나왔을 때 그 정말 상세하게 묘사가 돼 있거든요. 그 보면서 너무 잔인함에 이제 치를 떨 정도였는데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를 했다는 거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것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까지 야. 그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 안중에 넣었고요. 아. 조선족, 뭐 북한 그들만이 이제 머릿속에 가득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좀 예, 뭔가 좀 비상식적이고 그때부터 좀 무슨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네. 예. 아니, 난 근데 언론도 문제가 어저께 그 허무맹랑하고 과대망상적인 네. 병이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과대망상적인 이가 허풍이죠. 예. 그런 경축사를 놓고선 언론의 기능이 뭡니까? 정권 권력을 비판하고 그런 네.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하늘색 그 옷, 아. 그 옷잘 입었다고. 야, 예. 나는 깜짝 놀랐어. 이거 한복 멋있게 입었다고 그러고 황교안 대표 박수 안 박수 안 쳤다고 쳤다. 비판하고 이게 난 우리나라 언론이 나는 아.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언론에서 막 그러고 아까 옷 보십시오. 아니 광복절 날 이거 옷 입었다고 이거 옷 잘 입었다고 칭찬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언론이면 여론 조작 기관이면 모두 다 장악돼 있으니까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께서 접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요게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 어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총이나 네. 그 돌이나 아. 방패라고 그러나요? 네. 그것도 되지만 예. 프롬프터예요. 예. 아, 여기 보고. 글씨가 뜹니다. 아, 네. 글씨 뜨고 읽는 거예요. 이거 아. 이게 양쪽에 있어요, 이렇게. 아, 네. 그러면 이렇게 돌렸다가 읽고 이렇게 돌렸다가 읽고 이렇게. 근데 텔레비 보는 분들은 대통령이 마치 외워서 이쪽 관중 봤다가 이쪽 관중 봤다 그러는 건데 아니에요. 아니 요 프롬프터예요. 요 글씨가 딱 뜹니다. 네, 예. 그래서 요거 읽었다가 또 요쪽 읽었다가 아. 요쪽 읽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총이나 돌 예. 같은 거 막는 그 방패막이도 되고. 아. 근데 하여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나오는 발언이 아니었네요. 아니에요. 네. 다 읽은 거예요. 여기 프롬프터요. 예. 여기 A4 용지가 아니 예. 뭐 이렇게 간단한 인사말 할 때도 A4 용지 없으면 통역 이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아, 네. 아, 그래서 A4 용지 항상 들고. 그럼요. 자, 요 얘기하시죠, 이제. 예.